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초등 늘봄 학교. 기존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이 프로그램에 한 극우 단체가 강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마녀 그렇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말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손 대표가 말한 그 기자는 어떻게 리박스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 뉴스타파 최혜정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이제 자선군을 모집한다, 댓글 작업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글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 사실은 연락을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면담 자리에서 대표는 댓글 공작의 대가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 기사 올리는 시간을 배정을 받나요, 저도? 조금 훈련되면 하는 걸 봐서 내가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줄 수도 있어. 아침에 내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 그 늘봄 학교 들어가는 거. 교육도 다 무료로 받게 해줄 거야. 그래서 무료 장학생이라고 얘기를. 23만 원인데 무료로. 사흘 뒤 최 기자는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돌봄 강사 자격증 강좌를 들었습니다. 반나절 수업이 끝나고 곧바로 받았다는 강사 자격증.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겨우 반나절 수업 듣고 이거를 취득을 해서 학교 현장에 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리박스쿨이 발급하는 늘봄 교실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런 국교를 회복하고 반일에서 친일로.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증이라 역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국사 수업을 선정해서 일부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75%를 근현대사로 해놓고 그 근현대사가 상당 부분이 왜곡 날조예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식량과 원료 공급 기지이자 상품 시장이 되어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다.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이거 한국인을 강산이나 철도 건설 현장 군수 공장 등에 끌고 가서 노예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는 수년간 위안부 문제를 왜곡해온 인물입니다. 이 성매매 여성 동상을 전국 지천에 155개 155개나 깔아놨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했다고? 저 위안부가 성매매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이병헌 소장이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 PD수첩이요? 네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합의되어 있는 어떤 역사인식이나 검정이나 국정교과서. 그거 자기 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러면 공인된 검정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교과서 좀 고쳐야 돼 그거. 아니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위안부를 교과서에 싣는 거, 내친 여성을 애들 교과서에 싣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육할 때 사관 내용이 뉴라이트 사관이랑 비슷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역사예요. 뉴라이트 사관이 다 맞는 거야. 리박스쿨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역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많이 달라서입니다.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특히 리박스쿨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승만 대통령 사진 하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3.1운동의 시초자이기도 하고. 5년 반 만에 조심하시는 하버드 프린스턴을 졸업하신 천재시고요.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리스트를 쭉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있지만 대개 이제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상징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를 가지고 이제 상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느 학당? 문제는 이승만 찬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답이다. 근데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외교 독립운동선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무장투쟁 때문에 김청산리대첩에서 김사진 장군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더 죽어요. 뉴라이트는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제강점기를 인정하는 논리로 갑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일제강점기가 사실상 존재했던 합법의 시기다. 이렇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모두 김구를 비롯해서 테러리스트였다. 이거는 일본이 만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자료 용어로 되어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입각해서 일제에서 일본에 의해서 우린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됐어요.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리박스쿨은 어린아이부터 극우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음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 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를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과 강사 인력난, 안전사고 위험 등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봄 학교를 추진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늘봄 강사를 도입하고 그런 기관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늘봄 학교 논란이 한창이던 때 찬성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손효숙 대표였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이후 손효숙 대표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됐고 손 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단체는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신 강사들이 교실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것.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공란을 만들 정도로 매우 불성실한 이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락되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대통령실의 교육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박스쿨은 시작도 끝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터진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박스쿨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지금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각종 뭐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위탁 수주해서 강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극우 세력이 교실로 들어오려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이기 때문이죠. 곧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다 유권자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는 대단히 어렵지만 아이들,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꾸기 너무나 쉽고 비용으로 봐도 저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뉴라이트들은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